학점은행제로 편입? 어림도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출신은 서류에서부터 걸러지고 취업을 할 때에도 학점은행제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차라리 재수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대학교에 들어가세요. 아시겠어요? 편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뭘까요? 바로 자퇴 혹은 휴학을 해놓고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편입을 준비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실 겁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를 하자니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준비를 하자니 이게 정말 되는 건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쵸?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학교를 쉬어가면서까지 공부를 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자퇴하면 돌아갈 곳도 없는데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건 아닌가? 자, 그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팩트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절반 이상이 한 학기도 채 지나지 않아서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 학교를 다니면서 빈 공강 시간, 주말 전부 다 반납하면서 밤낮으로 공부해도 편입을 합격할까 말까인데, 대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거든요. 1학년 때는 어찌저찌 교양 과목이라서 괜찮았는데 2학년부터는 전공 과목이 들어가면서 팀플 과제다, 시험이다, 굉장히 정신없이 학교 일정을 따라가야 되는 것도 바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수업을 적게 들을 수도 없는 게 2학년 수료 조건에 맞추려면 최소 한 학기에 18학점 이상을 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적게 들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눈에 보이는 유혹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대학 동기들은 전부 다 놀러 다니는데 나 편입 공부해서 못 간다 라고 말하기도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편입을 해본 적도 없는 동기들은 호박씨를 엄청나게 깝니다. 너 그거 아니야? 편입 합격률 엄청 낮다고 하더라. 너 그거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 듣지 않아도 될 자극적인 워딩을 듣는 것도 물론이고, 바로 눈앞에 친구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 저 도파민들을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한 학기도 안 가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극소수의 인원들만이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해서 대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편입을 합격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퇴나 휴학을 한 학습자분들은 5일에서 6일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루 정도는 쉬면서 자기만의 페이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자퇴나 휴학을 했는데도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거나 친구랑 놀러 다닌다면 애초에 편입을 할 마음이 없는 거니까 그분은 포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편입을 준비하는 학습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점은행제 출신이면 불리하다. 자, 여러분, 편입은 어떤 분들이 지원할까요? 내가 배워보고 싶은 학과가 있어서 진학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현재 내 대학의 네임밸류가 좋지 않아서 편입을 하려는 분들이 절대 다수겠죠. 자, 그렇다면 인서울 최상위권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보실 때 지방대 출신이나 학점은행제 출신이나 도토리로 키를 재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전적대가 좋다면 정말로 메리트가 있긴 할까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인서울대학교 90% 이상이 전적대 네임밸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1차 시험 성적이에요. 편입영어 시험 성적, 편입영어, 편입수학 성적이죠. 이 성적으로 1차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디 출신이든 간에 1차 시험을 못 보면 전적대 네임밸류의 메리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결국에 네임밸류가 좋은 애들이 합격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학점은행제 출신은 서류 전형에서부터 걸러진다. 서류에서 보는 전공 경험 혹은 입상 경력, 수상 경력 같은 거 편입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른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팩트를 말씀드리면 학점은행제 출신이어서 불리한 게 아니라 비동일계 학생들은 모두 동일하게 불리합니다. 답은 하나죠. 지푸라기라도 잡으셔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전부터는 내가 지원할 전공과 연관지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고 전문적으로 첨삭을 받아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일련의 과정들, 경험들 혹은 학점은행제에서 들었던 과목들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연관지어서 글을 쓰는 걸 연습을 하셔야 해요. 편입은 애초에 다른 전공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형이니까 비동일계 지원자가 절대 다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점은행제 출신이어서 불리한 게 아니니까 쫄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해 보세요. 자, 세 번째, 학점은행제 출신은 편입에 합격해도 차별을 당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드라마를 좀 적당히 보셔야 돼요. 이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게, 갑자기 내가 합격했어요. 편입 합격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너 못 보던 애인데 편입생이야? 학점은행제 출신이라고? 어떻게 너 같은 잡종이 왔지?
이런 일이 생길까요? 편입을 하게 되면 3학년 1학기부터 재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정신 차린 친구들은 열심히 취업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 와중에 출신 성분을 따져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한다? 애초에 그럴 거면 너 정시 출신이야? 너 수시 출신이야?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일은 없어요. 인터넷 소설 작가도 이런 내용으로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걱정이 돼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시는 거라면 애초에 편입은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네 번째, 편입은 결국에 머리순이다. 인문 계열은 영어, 이공 계열은 영어 플러스 수학 혹은 수학만으로도 시험을 봅니다. 여기서 편입 영어는 대학 논문 수준의 영어를 보기 때문에 어휘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시험이에요.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새롭게 단어를 외워야 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편입 수학도 마찬가지로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암기해야 되는 범위,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불리한 조건,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와중에 어떻게든 순수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순위인 거고, 나의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혹은 내가 타고나게 게으른 사람이라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애초에 시간을 100년을 더 줘도 합격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초반에 어그로를 좀 끌기 위해서 과하게 얘기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진짜로 편입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공부 습관, 공부 의지 이게 없는 사람들은 애초에 편입을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지금 다니고 계시던 대학교를 계속 다니셔서 졸업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등 떠밀어서 시작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편입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하는 거고요. 시작하기로 선택을 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학점은행제를 통한 편입을 준비해보고자 하시거나 혹은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요청 남겨주시면 무료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과정으로 준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